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습관들 속에 숨겨진 진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단순히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는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셨나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 몸 안에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게 왜 위험한지 오늘 제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커피 생각부터 나는 분들 꽤 많으시죠? 출근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 아니면 편의점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그게 아침 식사인 분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일상이 된 풍경이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커피로 버티는 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침을 거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왜 문제가 되는 건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제일 먼저 위장이 직격탄을 맞아요. 커피에는 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빈 위장에 바로 들어오면 위벽을 자극합니다. 건강한 위장이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고 위벽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속이 쓰리거나 메스껍거나. 아침마다 이런 증상 느껴보신 분들, 공복 커피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위장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따로 있어요.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이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몸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속 자연 알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 코르티솔 분비를 더 자극합니다. 아침에 원래도 높은 코르티솔이 커피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불안감이 심해져요. 이유 없이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지는 느낌. 아침부터 괜히 초조하다는 분들, 공복 커피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도 올라가요.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커피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도 2시간도 안 돼서 더 피곤하고 더 배고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 흐름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코르티솔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이 이 높은 코르티솔 상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커피를 안 마셔도 항상 긴장되고 예민한 상태가 기본이 되어버려요. 만성 피로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이게 다 코르티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아침 커피 한 잔이 이렇게까지 이어진다는 게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몸에 쌓이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커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커피는 제대로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예요.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커피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료가 됐는지 그 이유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예요. 수백 년 전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한 게 커피 역사의 시작이라고 전해져요. 그 열매가 바로 커피 열매였고, 이후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처럼 전 세계인의 음료가 됐죠. 커피에는 카페인 말고도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요.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작동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달아나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카페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커피를 제대로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피부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인데 이게 쌓이면 피부가 빨리 늙고 잡티나 기미가 잘 생겨요.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커피를 마신다고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마시면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다이어트와의 관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카페인이 지방을 태우는 대사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운동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지방 연소 효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식욕을 잠깐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간식이 당기는 시간대에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복 커피는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더 배고프게 만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면역력과의 관계도 이야기해드릴게요. 커피의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이 염증을 줄여주면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적당한 양의 커피를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면역력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혈당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주세요. 공복 커피는 혈당을 올리지만 식후에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폴리페놀 성분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완화시켜주거든요. 같은 커피인데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게 신기하죠. 이게 바로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한 오해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 오해.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마실수록 몸이 건조해진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커피 자체가 수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당한 양을 마신다면 수분 섭취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요. 물론 커피만 마시고 물을 전혀 안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커피를 마실 때는 물도 함께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 블랙커피는 살이 안 찐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는 블랙으로만 마셔야 한다. 블랙커피 자체의 열량이 낮은 건 맞아요. 하지만 커피가 수면을 방해하면 수면 부족이 식욕 호르몬을 올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만들어요. 오후 늦게 마신 블랙커피 한 잔이 당일 밤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폭식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블랙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 커피를 마시면 피곤함이 풀린다. 사실은 피곤함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카페인이 졸음 신호를 잠깐 막아주는 거예요. 그 졸음 신호가 막혀있다가 카페인이 빠져나가는 순간 더 강하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커피로 피로를 해결하려 할수록 더 많은 커피가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이유예요. 네 번째, 오해. 커피는 매일 마셔도 내성이 안 생긴다. 아쉽지만 이것도 틀렸어요. 카페인에는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는 한 잔으로 충분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두 잔, 세 잔이 필요해지는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카페인 내성이에요. 내성이 생기면 같은 효과를 보려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고 끊으면 두통이나 피로감 같은 금단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커피가 좋은 음료인 건 맞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첫 번째로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염역류성 식도염이 궤양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공복이든 아니든 커피의 산 성분이 이미 예민해진 위장을 더 자극하거든요. 두 번째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카페인이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줄이거나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는 걸 권해드려요. 세 번째로 임산부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마시세요. 카페인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잠들기 어려운 분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려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좋을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일어나고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마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코르티솔 기억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는데 이 시간대에 커피를 더하면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올라가요. 코르티솔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커피를 마셔야 카페인 효과도 제대로 나고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후에 마시세요. 뭔가를 먹은 뒤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이 받는 자극이 훨씬 줄어들어요. 식후 커피는 소화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서 식사 후 30분 정도 뒤에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시는 양도 중요해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이 양을 넘어가면 오히려 불안감이나 수면 방해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셔야 해요. 커피를 마신 뒤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예민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몸이 이제 그만 마시라는 신호예요. 마시는 시간도 꼭 신경 써주세요. 카페인에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감기가 뭔지 설명드리면 몸에 들어온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됩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밤 9시에도 카페인이 절반이나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겠죠. 수면이 중요한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마시면 좋은 것과 피해야 할 것도 알려드릴게요. 커피와 가장 잘 맞는 조합은 물이에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같은 양의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카페인이 수분을 빼앗는 걸 보충해주고 위장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여줍니다. 유럽의 커피 문화에서는 커피와 함께 물 한 잔을 내오는 게 기본인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유나 두유를 섞어 마시는 것도 위장 보호 측면에서 좋아요. 단백질이 위벽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서 커피의 산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반면에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칼슘이에요. 커피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신 직후에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 영양제를 먹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칼슘 영양제는 커피와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철분이에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철분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와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특정 약물이에요. 항생제나 일부 심장 약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커피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여쭤보고 마시세요. 이제 대부분 모르는 커피에 관한 숨겨진 사실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몰랐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커피를 마시면 창의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카페인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돕고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 이 효과도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적당한 양을 마셨을 때 이야기예요. 두 번째, 커피 찌꺼기가 사실 굉장히 유용해요. 버리지 마시고 활용해보세요. 커피 찌꺼기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냄새를 흡수해줘요. 피부 각질 제거에 쓰면 효과가 있고 화분 주변에 뿌리면 벌레를 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디카페인은 카페인을 대부분 제거한 커피인데 소량의 카페인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카페인에 매우 민감하거나 의사가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라고 했다면 디카페인도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 커피 향만으로도 뇌에 긍정적인 자극이 간다는 연구가 있어요.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커피 향을 맡는 것만으로 집중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나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커피 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커피를 오래 보관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어요. 원두를 사면 최대한 빨리 소비하고 분쇄는 마시기 직전에 하는 게 영양과 풍미를 모두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내일 아침부터 커피 마시는 시간을 바꿔보세요.
눈 뜨자마자 마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1시간 뒤에 마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물 한 잔 먼저 마시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먹은 뒤에 마시면 훨씬 좋아요. 둘째로 오후 2시를 커피 마감.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처음에는 오후에 커피가 땡겨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수면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로 하루 커피 양을 2잔으로 제한해보세요. 3잔 이상 드시는 분들, 처음에는 한 잔씩 줄여나가는 게 무리 없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 올 수 있어서 서서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넷째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잔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 이것만 지켜도 수분 균형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다섯째로 철분 영양제나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와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영양제를 드신다면 커피는 2시간 뒤에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 먼저 마시고 2시간 뒤에 영양제를 드세요. 자, 오늘 공복 커피가 왜 문제인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아침 공복 커피는 위장을 자극하고 코르티솔을 지나치게 올려서 불안감 혈당, 불안정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전부예요. 일어나고 1시간 뒤에 뭔가를 조금 먹은 다음에 물과 함께 마시는 것. 이것만 바꿔도 커피가 여러분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 하루 2잔에서 3잔을 넘지 않는 것, 철분이나 칼슘과 함께 먹지 않는 것, 이 3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지만 마시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기상 후 바로 커피 대신 물 한 잔 먼저, 그리고 1시간 뒤에 커피.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